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1기 때를 보시면 국가 비상경제권한법이나 무역법이나 관세법을 통해 가지고 중국에게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10%, 15%, 그 다음에 25%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대전제가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게 항구적 정상무역 관계가 중국하고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기는 겁니다. 영구적 정상무역 관계는 1990년대 후반에 설정이 됐었고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교역을 계속 할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갖고 있는 인프라나 금융 자본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의 인건비가 너무 쌌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곳에서 만들거나 공장을 구축해서 물건을 팔게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싼 노동력을 이용하겠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는 소비를 중심으로 하고 이쪽은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체제를 만들면 되겠다라는 합의하에 영구적 정상무역 관계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1기 때는 보시면은 영구적 정상무역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무역 관계는 유지를 해요. 그런 상태에서 관세를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령의 조항들의 근거가 이 부분이 불공정 무역이다, 그러면 비상경제권한법을 가져와서 막 뒤져가지고 여기에 몇 조항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해서 관세를 높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무역법에 몇 조항에 해당이 된다 그래가지고 또 매기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트럼프 캠페인에서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선이 끝나고 나서 취임하게 되면 바로 직후에 중국하고의 영구적 정상무역관계를 철회를 하겠다, 이 의제를 논의를 해서 바로 실행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무역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되죠? 상호 간에 관세율의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즉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관세를 중국에 대해서 60% 매기겠다고는 하지만 정상적인 무역관계가 깨지게 되면요 100%도 가능해요. 예전에 1940년대 스무트 홀리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적대적인 행동을 하거나 적대적인 어떤 교역을 하거나 정책을 펼치는 국가들한테 관세를 계속 세게 매길 수 있는, 계속 높일 수 있는 근거 법령이에요. 아주 쉽게 극단적인 경우에는 중국 관세를 100%까지 매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가서 모든 항목,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나오고 있잖아요. AI 수출을 금지하고, 바이오 산업 중에서 핵심 산업이 되는 인프라 시설, 게노 프로젝트와 관련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수출이 금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금수 조치가 더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 나라하고는 그동안에 많이 관계를 쌓아왔지만 관세를 매기는 걸 떠나서 아예 끊어버리는 그런 이제 구조로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가능할 것이냐? 트럼프는 지금 트럼프 방식의 제국주의를 만든다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대체안을 계속 만들겠다는 거죠. 바이든 정부 때도 보셔서 알겠지만은 미국에 의존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화학이나 이제 히토류, 광물을 기반으로 한 화학 소재 산업들, 이런 부분들을 미국이 중국에 아직도 의존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금지하면서 사실 미국이 피해를 봤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철학상, 그다음에 외교적인 철학상 피해를 봐도 끊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정책들이 아마 더 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차지를 하느냐? 지금 땅들을 자꾸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지역에서 히토리나 대체할 수 있는 광물들을 확보를 하고, 그거를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 시설물들을 어느 정도 구축을 해서 생산, 가공 가능한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서 중국 없이 의존도를 갖다가 미국 스스로의 어떤 국가연합으로 해결을 해나가겠다. 독일 같은 경우는 화학소재 산업이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까지는 안 나왔지만, 지금 캐나다나 그린랜드, 덴마크 이런 쪽만 집중이 되고 있지만 독일에 대한 압박이 아주 조만간에 굉장히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